여러분, 오늘 밤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선시대 한양성 밖에서 실제로 전해 내려오는 기이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 분들은 다시는 낯선 주막에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겁니다. 그만큼 섬뜩하고 오싹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한양성 밖에는 해가 지면 아무도 찾지 않는 주막이 하나 있었습니다. 술이 없어서도 주인이 불친절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 주막에는 이상하게도 밤이 되면 불을 켜지 않는 규칙이 있었습니다. 처음 그 이유를 묻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이내 묻지 않게 되었지요. 이야기의 시작은 눈이 유난히 많이 내리던 어느 겨울밤이었습니다. 길을 잃은 사내 하나가 그 주막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는 인기척이 없었지만 문은 너무도 쉽게 열렸습니다. 주막 안은 어둡고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자리는 이미 누군가 앉아 있었던 듯 따뜻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내는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그의 마지막 선택이 될 줄은 그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 주막을 다녀왔다는 사람은 있었지만 주막에서 나왔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막이 사라지면 자신들의 비밀도 함께 드러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 사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왜 마을 사람들이 침묵했는지 지금부터 천천히 밝혀드리겠습니다. 그 사내의 이름은 김진사였습니다. 양반 집안 출신으로 한양에서 과거 시험을 보러 가던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내린 폭설에 길을 잃고 말았죠. 추위에 떨며 걷던 그는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주막의 윤곽을 발견했습니다. 그때 그가 느낀 안도감이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김진사는 주막 문을 두드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하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문고리를 잡자마자 문이 스르륵 열렸습니다. 마치 누군가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말입니다. 김진사는 주저없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추위를 피할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으니까요. 주막 안은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바깥보다는 따뜻했습니다. 김진사는 손을 더듬어가며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벽을 따라 걷다가 한 자리를 발견했습니다. 그곳에는 방석이 깔려 있었고 놀랍게도 아직 체온이 남아 있었습니다. 방금까지 누군가 앉아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김진사는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따뜻함이 온몸으로 퍼져왔습니다. 너무나 편안했습니다. 그는 배낭을 내려놓고 잠시 쉬기로 했습니다. 눈을 감자 피로가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김진사는 누군가 자신을 쳐다보는 듯한 느낌에 잠에서 깼습니다. 하지만 주변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분명 누군가 있었습니다. 그의 바로 앞에 말입니다. 김진사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누구십니까?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고요한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그는 다시 물었습니다. 주막 주인이십니까? 여전히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존재는 분명 거기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그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낮고 느린 목소리였습니다. 그 목소리는 말했습니다. 오래 기다렸습니다. 김진사는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누구를 기다렸다는 말입니까? 그가 묻자 다시 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김진사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그를 붙잡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필사적으로 몸부림쳤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이번엔 더 가까이에서 말입니다. 여기 앉은 사람은 떠날 수 없습니다. 이것이 규칙입니다. 김진사는 비명을 지르려 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공포에 질려 어둠 속에서 무언가를 찾으려 했습니다. 출구를, 문을, 창문을, 모든 조은이 빠져나갈 구멍을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김진사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앉아있는 그 자리가 얼마나 따뜻한지를. 방금 전까지 누군가 앉아있었던 그 자리가 왜 그렇게 따뜻했는지를. 그리고 지금 자신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것이 그 주막의 비밀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앉은 사람은 다음 사람이 올 때까지 떠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사람이 오면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다음 사람은 똑같은 운명에 갇히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김진사 이전에 그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그 사람은 얼마나 오래 기다렸을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그가 김진사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사라졌다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그날 밤 이후 김진사는 그 주막에 갇혔습니다. 그는 어둠 속에서 다음 사람을 기다렸습니다. 누군가 문을 열고 들어와 그 자리에 앉기를 기다렸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김진사는 배가 고팠습니다. 목이 말랐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점점 약해졌습니다.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그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닌 무언가가 되어갔습니다. 그 주막에 속한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을 때 드디어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김진사는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바랐습니다. 제발 들어오기를, 제발 이 자리에 앉기를, 제발 자신을 자유롭게 해주기를. 문이 열렸습니다. 한 청년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다가 김진사가 앉아있던 그 자리를 발견했습니다. 아직 따뜻한 그 자리를. 청년은 주저없이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순간 김진사는 자유로워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주막을 떠났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청년이 그 자리를 지키게 되었습니다. 다음 사람을 기다리며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 주막에서 반복되는 끔찍한 순환이었습니다. 누군가 그 자리에 앉으면 이전 사람은 떠날 수 있지만 새로운 사람은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계속해서 반복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왜 마을 사람들은 이것을 알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들은 낯선 이들이 그 주막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지 않았을까요? 그 답은 더욱 충격적입니다. 마을 사람들도 한때 그 주막의 희생자였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들의 조상들이 말입니다. 아주 오래전 이 마을에 큰 재앙이 있었습니다. 흉년과 역병이 동시에 찾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 무당을 불렀습니다. 무당은 말했습니다. 이 마을에는 저주가 걸려 있다고. 그 저주를 풀기 위해서는 누군가 영원히 그 자리를 지켜야 한다고. 마을 사람들은 제비 뽑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뽑힌 사람은 주막으로 보내졌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첫 번째 희생자였습니다. 그는 주막에 앉아 마을의 저주를 대신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을은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너무 오래 그 자리에 있으면 저주가 다시 마을로 돌아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새로운 사람을 보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마을 사람들끼리 돌아가며 그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곧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낯선 이들을 이용하면 된다는 것을. 그래서 그들은 주막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리고 길을 잃은 나그네들이 그곳으로 들어가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아무 경고도 하지 않고 아무 도움도 주지 않고 말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자신들의 평화를 지켰습니다. 다른 사람의 희생 위해서 말입니다. 김진사가 주막에 들어간 그날 밤에도 마을 사람 하나가 그것을 보았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길을 잃은 김진사가 주막으로 향하는 것을 말입니다. 그 마을 사람은 김진사를 불러 세울 수 있었습니다. 경고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돌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그 자리에 앉아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자신이 아니라 낯선이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마을의 진짜 비밀이었습니다. 주막의 저주보다 더 무서운 것은 그것을 알면서도 침묵하는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주막은 계속해서 희생자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마을은 계속해서 번영했습니다. 아무도 그 진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공범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한 선비가 마을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김진사의 친구였습니다. 김진사가 과거를 보러 가다가 행방불명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찾아 나선 것이었습니다. 선비는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며 김진사의 행방을 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선비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을 근처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주막을 발견했습니다. 선비는 주막 앞에 섰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주막에서는 어떤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불길한 기운이었습니다. 선비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주막 주변에는 발자국이 많았지만 모두 주막으로 들어가는 발자국뿐이었습니다. 나오는 발자국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선비는 문을 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뒤에서 누군가 그를 불렀습니다. 마을의 노인이었습니다. 노인은 선비를 말렸습니다. 거기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곳은 위험하다고 말입니다. 선비는 물었습니다. 왜 위험한지, 그리고 김진사가 여기 왔었는지를. 노인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노인은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주막의 저주에 대해서, 마을의 비밀에 대해서, 그리고 김진사가 그 주막에 들어갔다는 것에 대해서 말입니다. 선비는 경악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지, 어떻게 사람들이 그것을 알면서도 방치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선비는 당장 주막으로 들어가 김진사를 구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노인이 말했습니다. 이미 늦었다고, 김진사는 이미 인간이 아니라고, 그리고 선비가 들어가면 선비도 똑같은 운명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선비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노인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선비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교차했습니다. 그날 밤 선비는 마을 사람들을 모두 모았습니다. 그리고 따졌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고, 어떻게 무고한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몰 수 있느냐고 말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이것이 마을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누군가의 희생 없이는 마을이 존재할 수 없다고 말입니다. 선비는 절망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 저주를 끝내기로 말입니다. 그는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당시 마을에는 노인이 된 무당이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바로 처음 이 저주를 만든 그 무당이었습니다. 선비는 무당에게 물었습니다. 이 저주를 어떻게 풀 수 있는지를. 무당은 웃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풀 수 없다고,
한번 시작된 저주는 영원히 계속된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선비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당을 설득했습니다. 협박했습니다. 애원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무당은 한 가지 방법을 말해주었습니다. 누군가 자발적으로 그 자리에 앉고 다시는 떠나지 않기로 결심한다면 저주는 그 사람에게서 끝난다는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다음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그 사람은 영원히 그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선비는 알았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그는 주막으로 향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를 막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선비는 뿌리쳤습니다. 선비는 주막문을 열었습니다. 안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누군가 앉아 있었습니다. 김진사였습니다. 아니, 한때 김진사였던 무언가였습니다. 선비는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쉬어도 된다고, 자신이 대신 그 자리를 지키겠다고 말입니다. 김진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선비는 김진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순간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막 전체가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선비의 몸에서 따뜻한 기운이 퍼져나갔습니다. 김진사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는 다시 인간이 되었습니다. 선비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김진사에게 말했습니다. 살아서 돌아가라고, 그리고 이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말입니다. 김진사는 울었습니다. 그리고 주막을 떠났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말입니다. 그날 이후 주막에는 더 이상 새로운 희생자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선비가 자발적으로 그 자리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저주는 그에게서 멈췄습니다. 하지만 선비는 여전히 그곳에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영원히 말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선비의 희생으로 저주가 끝났지만 동시에 그들의 죄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주막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선비를 외면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마을은 점점 쇠퇴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갔습니다. 저주는 끝났지만 그들의 양심은 그들을 괴롭혔습니다. 결국 마을은 텅 비게 되었습니다. 주막도 서서히 무너져 갔습니다. 지붕이 무너지고 벽이 허물어졌습니다. 하지만 선비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는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한 나그네가 그곳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무너진 주막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앉아 있는 선비를 보았습니다. 나그네는 놀라 물었습니다.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선비는 대답했습니다. 기다리고 있다고 말입니다. 나그네는 물었습니다. 무엇을 기다리는지를. 선비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용서를 기다린다고 말입니다. 자신의 용서가 아니라 이 땅의 용서를, 그리고 그 모든 희생자들의 용서를 기다린다고 말입니다. 나그네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선비에게 물었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릴 것인지를. 선비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필요한 만큼이라고, 그것이 100년이든 1000년이든 상관없다고 말입니다. 나그네는 선비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떠났습니다. 그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후로도 가끔씩 사람들이 그 주막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선비를 보았습니다.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선비를 말입니다. 어떤 이는 그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어떤 이는 그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선비는 결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그 이야기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한양성 밖에 있는 그 주막에는 지금도 한 선비가 앉아 있다고.
그는 영원히 그 자리를 지킬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진짜 무서운 것은 저주가 아니라 그 저주를 이용한 사람들의 마음이었다는 것을, 진짜 슬픈 것은 희생자가 아니라 그 희생을 선택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인지를, 당신도 마을 사람들처럼 침묵했을 것인지를, 아니면 선비처럼 희생을 선택했을 것인지를 말입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누군가의 희생 위에 세워진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침묵은 때로 가장 큰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김진사는 그 후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살아서 한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과거 시험을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 주막에서 일어난 일들을, 선비의 희생을,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죄를 말입니다. 그 기록은 지금도 어딘가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읽는 사람들은 생각할 것입니다. 과연 자신은 어떤 선택을 했을지를 말입니다. 주막은 지금도 그 자리에 있다고 합니다.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끔씩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폐허가 된 주막 안에서 누군가 앉아 있는 것 같았다고, 그는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다고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언젠가 그곳을 지나가게 된다면 잠시 멈춰 서 보십시오. 그리고 그 안을 들여다보십시오. 어쩌면 여러분도 그 선비를 볼 수 있을지 모릅니다.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용서를 기다리는 선비를 말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를 본다면 전해주십시오. 그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다고, 그의 이야기는 여전히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다고, 그리고 그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있다고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명확합니다. 우리는 때로 어려운 선택 앞에 서게 됩니다. 나의 안전을 위해 다른 사람을 희생시킬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위해 나를 희생할 것인지를 말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전자를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낯선 이들을 희생시켰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웠을지 모르지만 정신적으로는 황폐해졌습니다. 그들은 평생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선비는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그는 친구를 위해, 그리고 더 이상의 희생자가 생기지 않도록 자신을 희생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영원히 그 자리에 갇혔지만 동시에 영원히 기억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어느 쪽이 옳은 선택일까요? 쉽게 답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는 언젠가 이런 선택의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줄 것입니다. 주막의 저주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이기심이라는 저주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누군가의 희생 위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입는 옷, 우리가 먹는 음식, 우리가 사용하는 물건들, 그 모든 것 뒤에는 누군가의 노동과 희생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면서도 외면합니다. 마을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편리함을 선택하고 양심을 외면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당하다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그런 선택의 끝은 결국 파멸이라고, 물질적 풍요가 정신적 빈곤을 가져온다고 말입니다. 선비의 선택은 우리에게 다른 길을 보여줍니다. 희생은 때로 필요하지만 그것은 강요되어서는 안 되고 자발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용기는 자신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주막은 이제 폐허가 되었지만 그 의미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를,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를 말입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주막 안에 선비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는 기다립니다. 용서를, 구원을, 그리고 어쩌면 누군가 자신을 대신해줄 또 다른 희생자를 말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람들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 앉는 것의 의미를,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큰 희생인지를 말입니다. 선비는 외롭습니다. 하지만 그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옳은 일을 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의 희생이 보상받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흐르고 또 흐릅니다.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뀝니다. 주막은 점점 더 낡아갑니다. 하지만 선비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아이가 그곳을 지나가게 됩니다. 아이는 호기심에 주막 안을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선비를 봅니다. 아이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궁금했습니다. 아이는 주막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선비에게 물었습니다. 왜 여기 앉아 계시냐고 말입니다. 선비는 아이를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 주막의 이야기를, 자신의 선택을, 그리고 그 의미를 말입니다. 아이는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언제까지 여기 계실 거냐고 말입니다. 선비는 대답했습니다. 필요한 만큼이라고, 하지만 이제 곧 끝날 것 같다고 말입니다. 아이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뜻인지를. 선비는 설명했습니다. 저주는 이미 끝났다고, 하지만 자신은 여전히 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왜냐하면 이것이 자신이 선택한 길이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의미도 사라지고 있다고,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잊어가고 있다고, 그리고 자신의 희생도 곧 의미를 잃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아이는 슬펐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자신은 절대 잊지 않겠다고, 이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겠다고 말입니다. 선비는 고마워했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부탁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전할 때 한 가지만 기억해달라고. 중요한 것은 저주나 희생이 아니라 선택이라는 것을, 우리는 모두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선택이 우리를 만든다는 것을 말입니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주막을 떠났습니다. 뒤돌아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선비도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그날 밤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막에서 빛이 났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 속에서 선비의 모습이 천천히 희미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람들이 주막을 찾았을 때 선비는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한 송이 꽃만 피어 있었습니다. 한겨울임에도 불구하고 아름답게 피어 있는 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선비가 마침내 자유로워졌다는 것을, 그의 희생이 끝났다는 것을, 그리고 그의 이야기는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주막은 그 후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는 매년 그 꽃이 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선비의 꽃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꽃을 볼 때마다 그의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렇게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세대에서 세대로, 입에서 입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느꼈습니까?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배웠습니까? 이 이야기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우리는 모두 선택의 순간을 맞이한다는 것, 그 선택이 우리를 정의한다는 것, 그리고 때로는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희생이 강요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발적이어야 하고 의미 있어야 하며 기억되어야 합니다. 마을 사람들의 실수는 희생을 강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삶을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치렀습니다. 선비의 위대함은 자발적으로 희생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강요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스스로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우리도 언젠가 그런 선택의 순간을 맞이할 것입니다. 아마도 그렇게 극적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 우리는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나를 선택할 것인지, 다른 사람을 선택할 것인지를 말입니다. 그때 이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현명하게 선택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선택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막은 사라졌습니다. 선비도 떠났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한 말입니다. 밤은 깊었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칠 시간입니다. 하지만 잠들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그 상황에 있었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지를 말입니다. 마을 사람이 되었을까요? 아니면 선비가 되었을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그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대답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줄 것입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하지만 그 의미는 계속됩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여러분의 선택 속에서 말입니다. 한양 성 밖의 주막, 그곳에서 일어난 일들, 그리고 한 선비의 희생.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하나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택으로 정의된다는 것, 그리고 옳은 선택을 하는 것이 언제나 쉬운 것은 아니지만 그것만이 우리를 진정한 인간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씨앗이 자라나 여러분의 선택을 인도하는 나무가 되기를 바랍니다. 잘 자십시오. 그리고 좋은 꿈 꾸십시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여러분은 새로운 선택의 순간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때 현명하게 선택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이것으로 오늘 밤의 이야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